이에 있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인석에 70살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변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변호사라고요? 할머니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천천히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측 증거, 제출 시각이 범행 시각보다 30분 빠릅니다. 조작된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놀랐어요. 이민호 변호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저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사흘 전으로 돌려볼까요? 월요일 아침 6시. 박순자는 눈을 떴어요. 70살 할머니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파란색 청소복을 입었어요. 7시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 일찍 오셨네요. 경비실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무거운 물통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명품 옷을 입은 중년 여자들이 탔습니다. 박순자를 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요. 15층, 박순자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1502호 사는 김지우예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순자는 놀랐어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드세요. 김지우는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건넸어요. 박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착한 아이구나. 점심시간 옥상에서 김지우가 올라왔어요.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럼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박순자가 김지우에게 물었다. 초등학교 교사예요. 3학년 담임이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 보람 있겠어요. 네. 아이들이 배워갈 때 정말 뿌듯해요. 김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수했죠. 순자 씨는 전에 뭐 하셨어요?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집안일만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8시. 도둑이야. 최 회장이 뛰쳐나왔어요. 내 3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1502호 김지우의 집에 멈췄죠. 김지우 씨, 오늘 우리 집 앞을 지나갔죠? 집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결백하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김지우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최 회장은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그의 눈이 책상이 보석함에 멈췄어요. 저게 뭐예요? 열어봅시다. 안 돼요. 제 사적인 물건이에요. 숨길 게 있나? 김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내 목걸이야. 역시 내가 훔쳤구나. 아니에요. 누가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김지우를 손가락질했어요. 선생님이 도둑이었어? 김지우는 울먹였어요. 박순자는 보석함을 봤습니다. 먼지가 없었어요. 방금 만진 흔적이었죠. 목걸이에는 지문이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넣었구나. 경찰 부를 거예요. 각오해요. 사람들은 나갔어요. 복도에 김지우와 박순자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도 저 의심하세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안 했어요. 사람은 눈을 속일 수 없어요. 김지우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순자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이 아이를 꼭 도와줘야겠어. 잠들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녁 긴급 입주자 대표회의였습니다. 최 회장이 단상에 섰어요. 1502호 김지우가 제 집에서 3억짜리 목걸이를 훔쳤습니다. 자진해서 나가면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버티면 끝까지 갈 겁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후 김지우가 박순자를 찾아왔어요. 다들 저를 도둑으로 봐요. 학교에서 당분간 자숙기간을 가지래요. 선생님, 그날 집에 다른 사람 들어온 적 없어요? 없어요. 예비키 어디 두셨어요? 현관 화분 밑에 있어요. 그 화분, 움직인 흔적 없었어요? 조금 옆으로 밀려 있었어요. 누군가 그 키를 이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범죄에는 항상 흔적이 남거든요. 그날 밤 박순자는 새벽 2시에 1502호 앞으로 갔습니다. 화분을 들어 올렸어요. 열쇠에 새 긁힌 자국이 있었죠. 박순자는 관리사무소에서 CCTV 녹화 파일을 찾았습니다. 청소부였기에 출입이 가능했죠. 사흘 전 오전 9시 모자를 쓴 남자가 화분을 들어 올려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박순자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죠. 최 회장이야. 증거를 찾았습니다. 박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이틀 뒤 김지우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3일 내로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음. 할머니, 어떡하죠? 선생님, 이건 협박이에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이민호 변호사가 최 회장의 집을 찾아왔어요. 1502호 김지우 씨를 3억 원 상당의 절도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증거도 확실하니 100% 이깁니다. 복도에서 청소 소리가 들렸죠. 여기는 청소 안 해도 돼요. 박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이민호 변호사. 그 이름이 낯익었어요. 30년 전 내 밑에서 인터넷 떠내. 박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습니다. 맞아. 그 애야. 다음 날 김지우에게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할머니, 진짜 고소당했어요. 선생님, 국선 변호인 신청하세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변호사 가운이 들어 있었죠. 박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운을 걸쳐봤어요. 굽었던 허리가 펴졌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거울 속에 전설의 변호사 박순자가 서 있었어요. 이민호, 내 스승이 누군지 보여주마. 그녀는 결심했어요. 법원에 국선 변호인 신청을 하기로요.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 김지우는 피고인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민호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김지우는 3억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절취했습니다. 증거 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 증거 2호, 목걸이가 발견된 보석함. 증거 3호, CCTV 영상. 이상의 증거로 유죄가 명백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어디 있습니까? 저 아직. 그때 법정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변호사 가운을 입은 70살 할머니였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국선 변호인 박순자입니다. 할머니,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변호인, 신원을 확인하세요. 박순자 변호사. 등록번호 1983년 321번. 1983년이요? 40년 전에 등록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재판장님,
원고 측 증거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증거 3호, CCTV 영상. 제출 시각은 오전 11시 30분. 범행 시각은 오전 12시. 그런데 CCTV 화면 속 시각은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시간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민호가 박순자를 다시 봤어요. 그 눈빛, 그 말투.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박순자 변호사님? 박순자가 미소 지었죠. 오랜만이구나, 민호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박순자 변호사님,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형 로펌 대표, 30년간 무패 신화의 주인공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속하시죠. 보석함에는 피고인의 지문이 있지만 목걸이에는 없어요. 왜죠? 장갑을 끼고 넣었다는 뜻입니다. 박순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 9시, 이 남자가 피고인의 집 앞 화분을 들어올립니다. 예비 열쇠를 꺼내 문을 엽니다. 얼굴을 확대하겠습니다. 화면에 최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죠. 원고 최 회장입니다. 그는 피고인의 집을 노렸습니다. 1502호는 최상층 코너 자리죠. 한 달 전 매입을 타진했지만 피고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 한 겁니다. 재판장이 최 회장을 봤어요. 원고 해명하시겠습니까?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민호야. 변호사는 정의의 수호자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이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어요. 증거 조작과 무고죄가 명백합니다. 피고인 김지우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탕. 김지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최 회장은 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전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김지우와 함께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자와 김지우는 작은 백반집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할머니 덕분에 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왜 청소 일을 하신 거예요? 박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11년 전 이야기예요. 대형 재벌 회장과 중요한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었거든요. 제 퇴근 시간은 6시였는데 약속 때문에 조금 일찍 나가야 했어요. 사무실 소파에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죠. 나중에 알았어요. 아파트 청소부셨어요. 아들이 죽어서 손자 셋을 혼자 키우고 계셨대요.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셨는데 회사는 산재 처리 안 하고 해고했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저기, 변호사님, 하시길래 죄송한데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오세요라고 했죠. 그분 눈빛이 기억나요.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전 그냥 지나쳤어요. 김지우가 박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제 남편은 평소처럼 사무실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떠났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둬서 전화를 못 받았죠. 남편은 여러 번 전화했대요. 안 받으니까 계속 기다렸어요. 박순자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트럭이 인도를 덮쳤어요. 남편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사흘 후 떠났어요. 김지우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핸드폰엔 부재중 전화 5통. 다 남편이었죠. 만약 제가 그분 상담을 하고
평소처럼 퇴근했다면, 전화라도 받았다면, 2주일 뒤 사무실을 찾아왔던 할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유서에 법은 가난한 사람 편이 아니구나. 미안해, 우리 손주들아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욕심이 두 사람을 죽였다고. 김지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뒤로 변호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도 집중이 안 됐죠. 실수를 연발했고 결국 쉬기로 했어요. 몇 달 뒤 그 할아버지 손자 셋이 할아버지가 일하던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뿔뿔이 흩어질 처지였죠. 그때 결심했어요. 할아버지 대신해서 손자들을 돌보기로요. 김지우가 놀라 물었어요. 할머니가 그 손자들을요? 네. 새벽에 청소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닦았던 그 복도를요. 손자들 밥을 챙겨주고 학교에 보냈죠. 당분간만 하려고 했는데 박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청소를 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복도를 닦으면서 할아버지께 빌고 계단을 닦으면서 남편께 빌었죠. 막내 손자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눈빛이 제가 외면했던 그 할아버지 눈빛이었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됐어요. 손자들은 다 컸어요. 이제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 속죄이고 제 삶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언젠가 또 선생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때 이번엔 도와줄 수 있게요. 박순자가 김지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네. 선생님을 보는 순간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이번엔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번에 선생님을 도우면서 조금 용서받은 것 같아요. 박순자가 김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운걸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절 구한 거예요. 다시 변호사가 될 용기를 줬으니까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할머니, 이제 다시 변호사로 일하실 거예요? 아니요. 계속 청소 일할 거예요. 아직 속죄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다만 가끔 선생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예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다시 학교 가시죠? 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도 계속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걸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전설의 변호사와 젊은 선생님. 한 사람은 속죄하며 걷고 한 사람은 구원받으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 박순자는 파란색 청소복을 입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힐스테이트 아파트 15층. 박순자는 대걸레로 복도를 닦았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젊은 엄마가 인사했어요. 순자 씨, 커피 한잔 하세요. 중년의 아저씨가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재판 이후 아파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에서 김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 영웅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김지우가 휴대폰을 박순자에게 보여줬어요. 박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지며 그때 박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생님, 저 이민호입니다. 노인 학대 사건을 맡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일 끝나고 갈게. 재판 이후 이민호는 변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죠. 저녁 박순자는 법무법인 정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75살 할머니인데 자식에게 맞고 쫓겨났어요. 공동 변호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좋아. 함께 하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내가 진짜 변호사가 됐구나.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밤 10시 박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오늘도 한 명을 도왔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요.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내일 또 입을 옷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실하게 속죄하는 거야. 박순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내일도 6시에 일어날 겁니다. 청소복을 입고 아파트로 갈 거예요. 속죄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 속에 진짜 구원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